거절했던 전 대통령 김대중이 8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의 행적과 치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갈래로 엇갈린다. 그의 출생연도마저 네 가지로 달리 알려져 왔다. 차제에 한 가지라도 바로잡아둘 만하다. 1997년의 대선으로 가면서 그는 1923년에 태어났다고 직고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이상 누구도 그의 삶을 가감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지금은 그의 죽음을 애도할 때이다. 그러나 그의 장례와 묻힐곳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시끄럽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를 조용히 명부로 보내지 않고 분란과 갈등을 조정하여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조짐이다. 한반도는 한동안 장사를 치르는데 실없이 바쁠 것 같다. 불과 3개월 전에는 자살한 전 대통령 노무현을 위해 세계적 국민당을 거행했다. 그때 고인은 유서로 조촐한 가족장을 원했으나 생자들의 부질없는 고집 때문에 사자 유언이 무시되었다. 이번에는 국민장보다 높은 국장을 치른다고 하니 더 요란할 듯하다. 머지않아 한 번은 더 국장을 치러야 할 판이다. 전 대통령 김영삼 측이 국장을 원할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다른 2명의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불가피하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조문사절이 내려왔으니까 후루간 서울에서도 조문단을 올려 보내야 할 판이다. 김정일이가 죽으면 그렇단 말이다. 남북 간의 영악한 정치 드라마로 이 속을 챙겨온 북한은 장사를 호재로 재미를 볼 것이 뻔하다. 이래저래 죽음을 다루는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심상치 않은 의제가 될 모양이다. 국가의 빈번한 장례는 실용주의에 어긋난다. 까닭 없는 국장은 개인의 호화 결혼식보다 훨씬 나쁘다. 낭비를 억제 못하는 권력의 허용이다. 국가 원수가 국사로 순직한 경우에만 국장을 치르고 국민장을 폐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한국처럼 2개의 국가 장의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나라가 없다. 영어에는 국민장이라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다면 국민장이 국장보다도 높아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보다도 상위의 개념이다. 예전에 허구한 날을 장사로 또한 제사로 보낸 조상들의 후예답게 한국은 과연 제왕적 공화국이다. 군상은 권력의 척도라는 말이 염치를 모르고 평행한다. 한국이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새빨간 거짓을 더 돋보이게 한다. 선진세계로 가는 길이 멀다는 것을 모르고 자만하는 때문이다. 김대중은 천수를 다한 셈이다. 노무현처럼 60대의 나이에 타계한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자살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애달프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적다. 비겁한 보수 언론까지 정치 권력에 영합하느라고 아양을 뜬다. 정상적으로는 이번의 사자가 죽은 사람이 사자가 전라도 고향 땅 하이도에 묻히는 게 바람직스럽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그들의 고향 땅에 묻혀있다. 겸허한 자세로 죽음을 맞은 사생관의 소치로 본받을지어다. 그것이 아름답다.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대개가 죽음에 오만하여 그렇게 못한다. 노무현은 그의 치정에 대한 논란과는 동떨어지게 과장하여 경상도 동화에 묻힐 만큼 겸손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가 남긴 그 유산만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김대중 국장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위해 순직한 영령을 모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가 묻히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한 애국자가 아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한국의 건국을 폄하한 반면 북한의 공산 왕조 집단을 비호했다. 소위 민주화 투사로서 그가 남긴 족적보다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끼친 무가 너무나 크다. 그는 사실상 국고를 강탈한 자이었다.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훔쳐서 북한의 김정일에게 몰래 건넸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했다. 그는 반역자였다. 형법상의 여적죄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졸개들만 재판에 내부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북한은 그가 보낸 돈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소위 강성대국을 유지하는 데 썼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오한 인물이었다. 죽기 직전까지 소위 6.15 선언의 노래를 부르며 연방제로 한국 소멸을 벽책했던 미래를 버리지 않았다. 한국은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자가 자살하면 국민장을 치러주고 적의 핵무장을 도운 반역자가 병사하면
국장을 베푸는 야비한 나라로 타락했다. 국가 스스로가 그 재통을 갉아먹고 국민의 심기를 괴롭히는 중병을 앓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틀린 말이다. 계속 잃어버릴 세월이 안타깝다. 원래 이 죽으면은 다 사람이 같아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다른데 죽을 때는 사람이 다 같다거든요. 다 같아지니까 이 죽음, 장례식은 아주 엄숙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 상주들이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 한국의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상당수가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모시게 해가지고 애국자들이 묻힌 국립현충원에 안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보니까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관을 샀던 태극기를 접어가지고 유족들한테 주니까 유족들이 같이 파묻어 달라고 다시 관 위에 얹어가지고 그 위에 흙을 뜯고 파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국립현충원에. 이 국기법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파묻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파묻었느냐 하니까 국립현충원에서 뒤늦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유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다시 거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국기법 10조 4항에 영구를 산 태극기는 땅에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 딱법이 적혀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대통령부터 뭐 유족들이 하자는 대로 주자 하니까 일단 태극기를 삼국경으로 접어서 유족들한테 주니까 유족들이 같이 밥 묻어달라. 이거 거절할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보고 항상 결정을,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만 한국의 공무원들은 항상 대통령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법을 지켜요. 대통령이 법 같은 거는 그런 적당히 하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그 대통령보다 한숨 더 떠가지고 법을 허물허물하게 적용을 해요. 바로 국립현충원 직원이 태극기를 파묻은 그 직원이 몰라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내 혼자 뭐 유족들 마음 상해가면서 여기에 규정까지 갈 필요 있나? 뭐 그렇게 하면 또 KBS MBC가 나를 욕할 거 아니냐? 에라이 모르겠다. 뭐. 태극기는 뭐든 파묻어버리잖아. 여러분 태극기는 국가의 일부입니다. 태극기는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태극기를 여러 번 내렸어요. 부산에 그때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아시안게임인지 뭐 일본시대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반도기를 가지고 시드니 올림픽 때도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들고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남북올림픽 남북 축구 시합을 하니까 입장객이 태극기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앞에서 다 태극기를 압수해가지고 길에 처박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한 게 김대중이니까 한반도기를 얻는다 하면 그것은 뭐 법에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건 가능한데 굳이 태극기를 왜 파묻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을 같이 파묻는 것과 같은 아주 망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리에 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은 어떤 꼴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좋은 사례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간 중에 유족들이 일기를 공개했어요.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 일기, 공개된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노무현이가 죽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괴롭혀가지고 사실상 자살을 강요한 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쓴 일기를 유족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국장까지 해준 그 대통령을 우리에 침뱉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어요. 유감 표시하지도 않고 신문 뱉어도 말을 내지 않는 이런 지금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국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싸워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